KBS 58분 날씨. 절기로는 오늘이 입추지만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밤에는 또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서울은 무려 17일 연속 열대야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국 대부분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반복되면서 열기가 하루 종일 고여 있겠습니다. 오늘도 소나기 예보는 있긴 합니다. 역시 요란하게 내일까지 내륙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나 소나기 예보가 있고요. 소나기 내리는 동안만 오늘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갔다가 습도를 부쩍 높인 채로 다시 습한 공기가 더해지기 때문에 비가 내려도 찜통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전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 예보고요. 경기 동부나 강원 내륙 산지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중부 지방에 가끔 비가 오겠고 강원 내륙 산지는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남부와 제주는 내일 저녁까지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분포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제주가 33도, 세종, 광주, 강릉, 부산 34, 대전 35, 대구 36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6도 분포를 보이면서 역시 낮 동안에 자외선 지수도 높겠고요. 불쾌 지수도 덩달아 높습니다. 오존 농도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2.4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중계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성입니다. 뉴스 중계탑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6월 경상수지 흑자가 6년 9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큰 폭우로 떨어졌던 뉴욕 증시가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의 발언이 파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 선수는 메달리스트 회견에 불참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배드민턴 협회 측은 선수와 갈등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6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6년 9개월 만에 최대 규모의 흑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은 바 컸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6월 국제수지를 보면 6월 경상수지는 122억 6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4월 적자 전환했던 경상수지가 5, 6월에 2달 연속 흑자를 이어간 겁니다. 흑자폭도 커져 2017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상품 수지는 114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9월 이후 최대이면서 15개월 연속 흑자 기록입니다. 6월 수출은 588억 2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8.7% 늘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50.4% 늘었고 정보통신기기가 26%, 석유 제품이 8.5% 등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수입은 473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7%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이 지연되며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도 줄었다고 수입 감소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6월 서비스 수지는 16억 2천만 달러 적자로 5월보다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휴가철이 아니고 공휴일이 5월보다 적었는데도 여행수지 적자 규모가 전달보다 확대된 9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번 돈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뺀 본원소득 수지는 26억 9천만 달러 흑자로 5월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는 377억 3천만 달러 흑자로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크게 웃돌며 2021년 하반기 이후 반기 기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은은 당분간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질 거라면서도 미국 대선과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분쟁을 변수로 꼽았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심리가 수그러들면서 밤사이 미국 증시도 상승마감했습니다. 다만 장 후반에는 오름폭이 줄어들어서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 뉴욕에서 박일중 특파원이 전합니다. 전날 6% 넘게 떨어졌던 인공지능 AI 반도체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번엔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를 비롯해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도 4% 가까이 오르는 등 주요 기술주 7개 가운데 5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스닥 지수를 비롯한 뉴욕 주식시장 3대 지수가 1% 안팎 오르면서 최근의 급락세에서 벗어났습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도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저가 매수세에 더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금융그룹 골드만삭스는 전날 헤지펀드들이 낙폭이 큰 기술주를 사들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미 국채에 몰렸던 투자가 진정되면서 미 10년 만기 국채 등 시장 금리도 상승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 한때 80%를 넘었던 9월 기준금리 인하폭 0.5%포인트에 대한 기대는 70% 선으로 내려왔고 올해 4차례 이상 인하할 거라는 전망도 감소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11년 이후 최고치로 오르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이를 반영하듯 장 후반 오전 상승폭의 절반 이상을 반납했습니다. 당분간 작은 지표에도 흔들리는 변동성 장세가 불가피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파리올림픽 소식입니다. 여자 탁구 대표팀이 스웨덴을 꺾고 단체전 준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남자 탁구는 8강에 올라서 중국과 4강 진출을 놓고 대결합니다. 보도에 김완수 기자입니다. 신유빈과 이은혜, 전지희로 구성된 여자 탁구 대표팀이 여자 단체전 8강전에서 스웨덴을 3대0으로 꺾고 2012년 런던올림픽 이후 12년 만에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여자 탁구 대표팀은 이제 1승만 추가하면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동메달 이후 16년 만에 단체전에서 메달을 거머쥡니다. 남자 탁구 대표팀도 동유럽의 강호 크로아티아를 3대0으로 가볍게 물리치고 남자 단체전 8강에 합류했습니다. 임종훈과 조대성, 장우진으로 팀을 꾸린 남자 대표팀은 오늘 강호 중국과 4강 진출을 다툽니다. 우아람과 이재경이 다이빙 남자 3m 스프링보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우아람은 6차 시기 합계 389.10점으로 전체 12위, 이재경도 381.40점으로 16위로 준결승에 합류해 나란히 결승 진출에 도전합니다. 육상 남자 높이뛰기의 우상혁은 오늘 예선에 나서 한국 육상 최초의 필드트랙 종목 메달 도전을 시작합니다. 8년 만에 여자 골프 정상 탈환을 선언한 김효주와 고진영, 양희영이 오늘 첫 라운드에 출전합니다. 고진영은 세계 랭킹 1위이자 지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미국의 렐리 코다와 같은 조에서 1, 2라운드를 치릅니다. 전통의 효자 종목 태권도는 오늘 남자 58kg급 박태준을 시작으로 본격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KBS 뉴스 김완수입니다. 배드민턴에서 우승한 안세영 선수의 발언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열렸던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에 안 선수가 불참했습니다. 안 선수는 회견장에 나가지 않은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는데요. 배드민턴협 회장은 안 선수와의 갈등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메달을 따냈던 안세영은 한국행 비행기를 타면서도 무거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안세영은 기자회견을 안 나간 것도 협회가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본인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배드민턴 대표팀의 출국 현장에도 협회 고위 관계자는 찾아볼 수 없던 상황. 안세영은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에 불참했던 이유에 대해 일단 다 기다리라고 해놓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자신의 발언 이후 마음껏 축하받지 못한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부와 체육계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배드민턴 지도자 5명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고 이미 문화체육관광부도 경위 파악에 나선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귀국한 김태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은 협회와 선수는 갈등이 없었다며
안세영이 대표팀과 함께할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확인해볼 예정이며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김택규 회장과 일부 협회 임원들은 당초 일정과 달리 항공편을 따로 끊어 이날 오전에 귀국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오늘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들이 만났습니다.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민생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했다는 소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승재 기자,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책위 의장들 첫 만남이었는데 의견이 모아진 대목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이들은 간호법 등 이견이 없는 법안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 구하라법 등에 대해선 여러 가지 논의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장은 간호법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은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 소득세를 두곤 여전히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이들은 실무적으로 합의 처리 가능한 민생 법안들부터 검토한 뒤 다시 회동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어제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 민주당을 향해서 같이 토론회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이와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제안해온 한동훈 대표가 오늘은 페이스북을 통해 토론을 재차 제안했습니다. 한 대표는 연임이 확정적인 이재명 전 대표가 나오시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당대표 직무 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야당의 민생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추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와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협력기구를 설치하자고 답변해왔다며 8월 임시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사기 탄핵 공작 진상규명 TF를 출범해 민주당의 탄핵 추진 시도에 대해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탄핵 중독증에 빠져 모든 것을 탄핵 추진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음모를 파헤쳐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당은 야당을 향해서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야당에서는 영수회담 제의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 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제안한 건데요. 박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가 손쓸 수 없는 중병 단계로 가기 전에 정치권의 힘을 모으자며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또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도 구축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앞서 2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내일 다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번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이종호 전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데 대해선 정치적 목적의 통신 사찰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조회 사실을 늑장 통보한 것은 지난 4월 총선을 고려한 검찰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인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보도에 현예슬 기자입니다.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재직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제3부는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관련 소송 분석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간 권 전 대법관은 모두 1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 전 대법관과 함께 대장동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만배 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이자를 뺀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이자 약 1,450만 원을 김 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만배 씨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신문 전 부국장 성모 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모두 8억 9천만 원을, 중앙일보 간부를 지낸 조모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모두 2억 400만 원을 각각 김 씨에게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준 김만배 씨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권 전 대법관의 50억 클럽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현희슬입니다. 앞서 진행됐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이 매우 저조했었는데요. 정부가 곧 추가 모집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모레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레지던트 1년차는 오는 14일까지, 레지던트 2년에서 4년차와 인턴은 16일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지난달에 마감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지원자가 전체 모집 대상의 약 1.4%인 104명에 그치자 모집을 재개한 겁니다. 이달 말까지는 병원별 선발 절차를 완료해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하반기 수련을 시작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하반기 전공의에게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는 등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복귀 전공의 신상 공개 등 복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근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등증 환자 증가로 응급실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한 조치도 내놨습니다. 응급실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과 대체 인력의 당직 수당 지원을 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 지역 응급센터에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증 환자 등은 지역 응급기관으로 이송하고 6개 광역 상황실을 활용해 중증 응급 환자의 병원 이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전문의 중심의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 말에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실행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간추린 뉴스를 박사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열대야 일수가 7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열대야 일수는 평년 2.8일에 3배가 넘는 8.8일로 종전 1위 기록인 1994년 7월에 8.5일을 넘어섰습니다. 또 지난달 전국 평균 최저 기온은 23.3도로 평년보다 2.1도가 높아 1994년 7월 23.4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오늘자로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채집한 말라리아 매개 모기에서 원충이 확인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말라리아 환자는 모두 3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9% 감소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슈가가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넘어져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슈가는 어젯밤 서울 한남동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가 평일 기준 일과 후로 한정돼 있는 병사 휴대전화 사용 확대를 위해 3차례 시범 운영한 결과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반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은 평일의 경우 오후 6시에서 9시, 주말은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9시로 유지됩니다. 국방부는 현행 제도 유지 결정과 관련해 보안 위반, 불법 도박 등 악성 위반 지속 적발, 일과의 악영향 그리고 동료와의 대화 단절 등을 사유로 꼽았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지 시간 6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폭격을 주고받으며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암살로 정치 지도자를 잃은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을 기습을 기획한 신와르를 새 정치 지도자로 선출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6선 연방 하원 의원을 거쳐 2019년부터 미네소타 주지사로 재직 중인 월즈는 친서민, 친노동자 성향의 진보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인천시가 모든 아파트에 초기 진화용 장비인 차량용 질식 소화 덮개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불안성 재질의 천으로 된 질식 소화 덮개는 불이 난 전기차 전체를 한 번에 덮어 공기 유입을 차단해 화재 확산을 막는 장비입니다. 지난해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이 어려운 환경에 있어 보호 조치된 아동이 2,0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발생 원인별로는 학대가 7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사망 270명, 미혼 부모와 혼외자 259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의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지방이 5에서 40mm 정도지만 곳에 따라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딱 12년 전 오늘입니다. 2012년 8월 7일 한국조폐공사 소속의 전상균 선수는 런던올림픽 남자 역도 종목에 출전했습니다. 105kg 이상급 결선에서 합계 436kg을 들었지만 4위가 돼서 아쉽게 메달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2017년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검사를 실시했더니 3위 입상자가 금지 약물을 복용했던 게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역도연맹은 3위 기록을 무효화하고 4위였던 전상균 선수를 지난 3월 동메달리스트로 승격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 기간에 수여식이 열리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조폐공사는 전상균 선수가 지금 제품 보급과 차장으로 있다고 전했는데요. 전 선수는 12년 늦었지만 당당히 동메달을 받기 위해 내일 파리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뉴스 중계탑 여기서 마칩니다. 김혜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